사람들은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온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는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기회를 포착해서 산업을 재편한 말 그대로 거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남긴 유산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 무려 47년 동안 자신의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남겼어요. 그 편지에는 일과 부, 인생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편지,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록펠러의 시선 속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그는 누구에게도 뒤처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를 직접 찾아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나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자 카네기의 강철 같은 자존심도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보였다. 그는 곧장 본론을 꺼냈다. 록펠러 씨, 당신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인재들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듯 보여요. 그런데 사실 당신의 그 직원들이 다른 모든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비결이 뭔가요? 돈입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돈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이죠. 사람들은 흔히 아이디어가 행동을 만든다고 착각하지만 행동의 원천은 책임감이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책임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강요하진 않는다. 대신 회사에서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하고 각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 뿐이다. 카네기는 나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진지하게 다시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는 짧고 강렬한 한마디로 답했다.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면 절대 남 탓하거나 변명하지 마라. 비난하는 습관은 늪과 같다. 일단 한 발 들이면 방향 감각을 잃고 결국 증오와 좌절 속에 갇힌다. 이 세상에 승리만 하는 장군은 없다. 누구든 좌절과 실패의 과정을 겪는다. 이때 중요한 건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나 자신에게 묻는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원점으로 돌아가 나의 역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절대로 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자기 반성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자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자책은 성장을 가로막는 교활한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책임을 인정하되 자신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먼저 이 질문에는 자기 이해와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내 몫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불평할 이유가 사라진다. 오히려 더 강해질 뿐이다. 자기 이해와 자기 확신이 강해질수록 남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남들을 신경 쓰기보다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리더의 역할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리더의 진짜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다. 책임감이야말로 최고의 동기부여다.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을 믿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함부로 문책을 하지 않는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감 없는 행동, 즉 무책임한 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는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카네기는 이런 나의 경영 철학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결국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동시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군요. 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도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불만들이 쌓이면 결국 조직을 떠나거나 조직에 반감을 갖지 않나요? 그렇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말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대화에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어조를 바꾸고 내용도 수정한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흐름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는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하는 사람이다. 혼자 떠드는 리더는 결국 힘없는 리더다. 자신의 말을 강요하는 순간 리더의 권위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조금 더 말해보세요. 당신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라.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온전히 집중하라. 무엇보다 리더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리더라면 누구보다 똑똑하고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리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태도를 가진 리더가 조직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다. 완벽한 리더는 없지만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리더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확신이 독이 된 순간을 많이 겪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배우질 않게 된다.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조직은 서서히 독선적인 분위기로 변한다. 직원들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의욕도 창의성도 사라지고 단순한 지시 수행자로 전락한다. 결과적으로 리더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고 조직은 유연성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리더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질문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더 나은 해답을 만들어간다. 그렇다.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이다. 질문이 조직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질문이 곧 책임감을 만든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시로 움직이게 하지 마라. 지시는 일시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뿐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 지시받은 사람은 지시받은 만큼만 하지만 스스로 결정한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완벽한 리더가 되려 하지 마라. 가능하지도 않다.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관객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연주자들을 등지고 혼자 지휘를 시작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최악의 공연이 되고 말 것이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중심이다. 연주자들을 조율하고 그들의 연주를 극대화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들을 외면하는 순간 음악은 엉망이 된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이다. 모든 리더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같다. 회사를 이끌고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리더들은 이 기본 원칙을 망각한다.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직원들 역시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회사를 떠나거나 최소한의 일만 할 뿐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지휘할 수 있어도 1000명의 마음을 모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그 어떤 석유 회사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매년 연봉 협상의 기회를 보장한다.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다. 직원들에게 회사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게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다. 직원들은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인정받고 성장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충성심을 만들고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때론 나는 직원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내는 탐정과도 같다. 어떤 사람은 협상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조직을 조율하는 데 뛰어나며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탁월하다. 훌륭한 리더는 이 재능들을 발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앞서 언급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그에게 성공이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끝은 시작일 뿐이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성공은 딱 한 번의 도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수정하고 확장하고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카네기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다. 1.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가 보이면 즉시 움직여라. 사업이든 전쟁이든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가 승리를 거머쥔다. 처음부터 시장과 경쟁 구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어떤 기회가 올지 예측하고 기회가 보이면 주저없이 달려들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기회만을 기다리며 망설인다. 현실에서 완벽한 기회? 극히 드물다. 때로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은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 기회란 언제나 불완전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2. 상대를 파악하고 내 강점으로 활용하라. 경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카네기가 아무리 강력한 철강업계 거물이라 해도 약점은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과신했고 변화에 둔감했다. 그는 광산업을 하찮게 여기며 철강산업만이 미래라고 믿었다. 그러나 철강은 원재료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철광석 사업을 장악하며 그의 가장 중요한 공급망을 장악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카네기는 결국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쟁에서 상대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이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약점을 먼저 발견하고 나의 강점으로 바꾸는 사람이 성공한다. 3. 반드시 이긴다는 태도를 가져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끝까지 이기겠다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약한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윤리적인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강력하고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 사업은 결국 기회를 빼앗고 빼앗기는 치열한 싸움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정한 결단력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담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 고래도 삼킬 수 있다는 신념이 없다면 결코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사람들은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온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네기의 끝은 시작일 뿐이라는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을 이어가는 강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성공을 만든다.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 어제의 성취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진짜 성공은 정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그렇다. 끝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곧 더 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며 바란 것은 단 하나였다.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고 확신한다. 나는 시카고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학력이나 가정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생각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생각의 크기가 곧 성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렇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오직 자신이 하는 생각에 달려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곧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비하를 극복하는 일이다. 절대로 자신을 싸구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하찮게 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나쁜 점만 본다. 물론 단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단점에만 집중하면 결국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행동한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믿으면 실제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런 자기 평가는 절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행동을 정하고 행동이 남들의 시선을 바꾼다. 이 법칙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세상은 냉정하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당신을 무시한다. 반대로 스스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도 존중한다. 예를 들어보자.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다.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중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뭐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망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 패배가 결정된다. 그러나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바꾼다.
이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가른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처럼 대하면 된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어라. 세상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환경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다. 지금 눈앞에 놓인 그 현실만 보지 말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봐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라. 성공한 그 사람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했을 것 같은 방식으로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 당신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남긴 말을 항상 적어두고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여러 방면을 다루지만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도 아무리 실용적인 지식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계획이라도 실행하고 발전시키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결국 실행한 사람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평범한 삶에 머무른다. 핑계를 찾고 실행보다 말을 앞세우며 그저 미루기만 한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경험 없는 지식은 쓸모없다고. 그러나 더욱 중요한 진실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도 행동하지 않으면 공허한 말일 뿐이다.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언제나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 지금 상황이 불만족스러워도 변화를 두려워한다. 나는 사업을 통해 깨달았다. 기회를 놓치면 그건 다른 사람 것이 된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없이 미루고 타이밍을 기다리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무엇보다 세상은 당신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성공에 있어서 기회를 잡기 위한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사람이다. 나는 성공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가? 당신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피했다. 1.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들. 이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성공은 운 좋은 사람들한테나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평범함을 고집하며 도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다. 이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할 줄 모르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다. 작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2. 끝까지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처음에는 성공을 바라며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진짜 성공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주저앉는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산다. 실패할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가진 걸 잃을까봐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평범한 인생에 가두어 버린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성공은 도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길을 찾고 있는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앞선 두 유형의 사람들은 전염성이 강하다. 이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스며든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부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까지 방해하려 한다. 남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걸 질투하며 기회가 오더라도 움켜쥐지 못하도록 조롱한다. 당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비웃고 업신여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 세상에는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걸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 그들이 당신의 속도를 늦추도록 두지 마라. 그리고 패배자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라.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미래에 대해 묻지 마라.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워라.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기억하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 젊은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자본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질문을 읽고 생각했다. 이 젊은이는 내가 그의 인생을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이란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나는 그에게 답장으로 보냈다. 자본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의 씨앗이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그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정말 그렇다. 나 역시 내 안에 있는 성공의 씨앗을 믿어 그 믿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외면한다. 그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려 하지만 성공의 씨앗이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생각해보라. 기회를 일부러 버리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진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어딘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항상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자본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당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의심하지 마라. 성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